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포르쉐의 카이엔 쿠페입니다. 카이엔 쿠페는 이제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이엔을 갖다가 쿠페형으로 만든 차고요. 색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근데 딱 정오여서 해가 너무 세서 이게 실물로 보시는 것과 가장 가까운 색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 끝에 쥐색부터, 그리고 얘는 약간, 이건 뭐 718에 있었던 그 색깔 같은데 이게 뭐지? 이 색깔이 괜찮네요. 약간 크림 색깔. 근데 어쨌거나 카이엔 쿠페는 저런 좀 짱짱한 쥐 색깔, 어두운 색깔 무채색이나 아니면 저 끝에 은색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쟤는 마칸이구만. 그리고 얘도 지금 이 라바 오렌지 컬러 같은데 실물로 봤을 경우에는 너무 예쁜데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는 이 색깔이 볼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건 좋은데 호불호가 갈리긴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쿠페로서 가져진 여러 요소들을 잘 가지고 있는데 낮은 루프라인을 만들면서 또한 A필러의 각도도 조절을 해서 더욱더 자연스럽고 진정한 쿠페다운 라인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이 차량의 부분이 설계가 되었고요. 뒤쪽으로 완만하게 넘어가는 루프라인 때문에 전고도 좀 낮습니다. 그리고 세단이나 쿠페를 놓고 볼 적에도 쿠페는 좀 더 고급스러운 차잖아요. 그래서 카이엔 쿠페도 일반 카이엔 SUV 대비 기본 사양으로 갖고 있는 게 좀 더 많고요. 확실히 차이는 뒤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루프라인입니다. C필러 쪽으로 넘어가는 게 되게 완만하게 넘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911스러운 그런 디자인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런 점은 후측면에서 보실 때 더욱더 강조가 되는데, 이쪽에서 보시면 정말로 911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카이엔 쿠페는 강력한 주행 성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루프 스포일러 외에도 이제 리어 스포일러가 가변식으로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면적의 스포일러가 열리면서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적으로 더욱더 주행할 수 있도록 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다듬어진 차체에 어울리도록 차체가 또 이 SUV 차들보다 넓어졌기 때문에 또한 이제 주행 성능에 있어서 가감속뿐 아니라 코너링식을 더욱더 강화된 주행 성능을 기대하실 수가 있죠. 얘는 지금 스포일러도 폈어요. 이 스포일러도 뭐 911과 마찬가지로 시속 90km 이상 넘어가면 자동으로 펴지는 거고, 아니면 버튼으로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요. 스포일러가 지금 두 개예요. 그래서 저 리어 글라스 위에 보시면 고정형으로 스포일러가 또 있고, 얘는 가변형으로 스포일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어떤 고성능 SUV라는 것을 드러내는 요소죠. 좀 전에 설명드린 이 리어 스포일러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km 이상 속도로 주행하실 때에는 이 넓은 면적의 루프 스포일러가 이제 135mm까지 상승을 하면서 실제로 추가적인 다운포스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볼 경우에는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마칸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911이라든지 아니면 뭐 718이라든지 이렇게 쭉 그은 후미등 DRL로 차의 널쩍한 그런 스탠스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리어에도 지금 머플러도 4개 쿼드 머플러가 적용이 됐고, 지금 이게 옵션 시트가 뭐가 적용이 됐는지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향지시등도 지금 보시라고 이렇게 한쪽 켜놨고요. 방향지시등은 더욱더 좀 911스럽죠. 한쪽으로 쭉쭉 길게 그어지는 그런 테일 램프가 들어갔습니다. 모두 LED죠.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이엔 쿠페의 디자인 얘기는 조만간 카이엔 쿠페 터보 시승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르쉐 카이엔 쿠페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키가 오늘 시승 행사다 보니까 알기 쉽게 이렇게 차 색깔에 맞게끔 색종이를 붙여둬가지고 키가 온전히 보실 수는 없어요. 귀엽죠? 키 디자인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잠금 해제, 트렁크 열림 버튼 갖추고 있고요.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킥으로도 열리고 닫히고 될 거예요. 지금 일단은 급한 마음에 공간적으로만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뒤가 깎이다 보니까 카이엔 SUV 대비는 좀 좁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공간인 것 같아요. 사이즈를 볼 때는. 그리고 안에도 이건 이제 뒤에 에어 서스펜션으로 높낮이 조절하는 거고, 짐 싣기 편하도록. 그리고 뭐 네트 마련, 그리고 이쪽 지금 커피가 바닥에도 스페어 타이어 자리는 없고 대신에 이런 공간이 있네요. 근데 이게 가스리프터가 아니라 저 고리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폴딩은 버튼으로는 안 되는군요. 여기서 이 레버로 해야 됩니다. 거의 뭐 풀플랫에 가까운 수준이 되고 약간 앞으로 서긴 했어요. 그래도 괜찮은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카이엔 쿠페 2열에 앉았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여유롭네요. 가장 크게 체감하는 공간은 레그룸하고, 숄더룸은 카이엔과 비슷한 어깨 공간, 그리고 헤드룸도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부분은 헤드룸이 좀 협소하지 않을까 한데, 제가 지금 모자를 썼으니까 벗어보면 주먹 뭐 반개 정도, 반개 이상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무엇보다 얘는 지금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돼서 열리진 않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채광성이 엄청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옵션으로 카본 루프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뭐 경량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 대신 모르겠어요. 고성능적인 룩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이 루프, 글라스 루프 추천하고요. 특히 저희가 이 SUV 모델에 카본 루프를 도입한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량은 또 쿠페형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그 헤드룸에서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저희 차량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기본 루프가 이제 그 고정식 글라스 루프를 채용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개방감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또 유리라는 소재가 또 안전하게 만들다 보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카본 루프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에서만 이제 무게가 20kg 이상 감량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또한 좋은 것은 무게 중심이 낮아지는 효과까지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제일 세운 거 거의 90도죠. 그리고 이게 가용 범위가 프리셋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눕히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쪽이 근데 걸리긴 합니다. 이게 루프가 좀 뒤로 완만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시야가, 윗시야가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리어 커터 글라스는 방향이 정확히 2열 승객이 뒤를 돌아봤을 때 보이게끔 잘 뚫어놨네. 약간 좀 절묘하게 리어 커터 글라스를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2열 편의 장비를 좀 보자면 뭐 4존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통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옵션이 그리고 꽤 많이 들어갔네요. 이런 가죽 패키지도 그렇고, 또 실내 투톤도 그렇고, 여기 카본 넣은 거 하며. 근데 카이엔 쿠페는 아까 외관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엔 SUV 대비 기본적으로 갖고 나오는 기본 장비들이 많아서 이 중에 일부는 꽤 기본이 아닌가. 이쪽엔 그리고 C타입 포트 2개가 있고 C가 잭이 있고요. 여긴 그리고 잿더리로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911 때도, 이번에 992 때도 느꼈지만 약간 아우디에서 봤음직한 그런 파츠들이 눈에 띄는 게 조금 있어요. 뭐 이런 공조장치 조작 버튼들, 약간 그 느낌이 나네. B필러에도 그리고 에어컨 갖추고 있습니다. 송풍구 갖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고요. 우려할 게 없고요. 기능적으로도 네, 크게 걸리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도 암레스트가 이게 안에 이 고정 뼈대가 있긴 있는데 이 모서리까지는 안 돼 있군요. 컵홀더는 3개인데 구멍이 3개가 2개는 같고 1개는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헤드레스트는 네, 지금 2단계까지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제가 178인데 180, 근데 이 헤드룸은 확실히 한 180 정도 되면 많이 봤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PASM이 들어갔는데 2열 승차감 좋습니다. 지금 이런 속도방지턱 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직 핸들링적인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운전보다 뒷자리를 먼저 앉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어쨌거나 카이엔 쿠페도 그런 패밀리형 SUV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형 SUV잖아요. 그러면 2열 승객의 승차감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꽤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는 일단 소음이 되게 적네요. 지금 뭐 물론 저희가 60km 미만으로 달리고 있긴 한데, 얘는 그리고 유리가 이중 접합은 아닙니다. 홑겹인데 아주 두꺼운 유리는 아니구만. 그리고 글라스는 지금 내려보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도 도어 형태치고는 꽤 많이 내려가네요. 윈도우가. 이게 보니까요, 그리고 흡차음을 굉장히 신경 썼네요. 여기 고무 패킹만이 아니라 그 부직포 같은 것까지 완전히 둘렀고, 카이엔 쿠페는 고객이 원하면 흡차음제를 뺄 수가 있대요. 완전히 빼는 건 아니고 소량 빼가지고.
특히나 SUV 모델에는 제공되지 않는 경량 스포츠 패키지라는 옵션 패키지가 새롭게 소개가 됩니다. 특히 루프에 카본 재질을 도입을 했고, 또한 이제 경량화된 22인치 휠, 그리고 인테리어에 카본 요소를 쓸 뿐만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일부 흡음재를 양을 줄여서 차량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조금이나마 감량을 도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 부분도 경량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요소겠죠. 이 차는 지금 3인승 2열 시트가 적용이 됐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카이엔 쿠페는 독립식으로 된 2인 시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추가 비용 없이 3인 시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시트 같은 경우 이 차량은 쿠페 차량임을 시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2열에 2인승 시트가 제공이 돼요. 모든 탑승객들이 정확한 시트 포지션을 잡을 수 있도록. 하지만 또한 이 차량은 고급 대형 SUV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용 추가 없이 2열에 3인승 시트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이 차량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얘도 지금 4휠이라서 5휠 드라이브라서 지금 여기 프로펠러 샤프트 지나가는 자리가 그래도 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가운데 자리는 성인이 앉기보다는 뭐 10세, 10살 미만의 아이가 앉았을 적에 다리 올리고 앉기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 집에서도 꽤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 기본 가격만 놓고 보면 카이엔 SUV보다 더 비싸죠. 충분히 그런 패밀리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멋스럽기까지도 하고, 지금 카이엔 쿠페 이제 2열에 앉아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카이엔에서 겪었었기 때문에 예상은 했는데, 카이엔 SUV보다 카이엔 쿠페가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이 큰 사이즈의 휠을 신고서 달리는데도 이 정도라서 소음적인 부분, 진동적인 부분 모든 게 세단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파나메라랑 비교를 하면 파나메라보다 얘가 2열이 더 편해요. 그러니까 SUV 타면은 뭐 이런 뭐 울렁울렁 된다든지 좌우 쏠림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져서 이제 탑승자는 그걸 불쾌하게 여기는 부분일 텐데, 지금 카이엔 쿠페는 일례로 앉아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은 뭐 신문을 읽는다거나 하더라도 멀미나지 않을 수준입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막 아주 극도로 좋은 얘기는 안 드리는 편인데, 카이엔 쿠페는 좀 놀랄 정도네요. 그리고 배기 소리도 조용한 건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달리면 뒤에 그 부밍음이 아주 기분 좋게 들어오는 수준이에요. 네, 이제 카이엔 쿠페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주행을. 일단 이 차는 V6 터보죠. 이제 340마력 최고 출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45.9kg 포스미터인데 1340에서 5300이군요. 강력한 주행 성능은 카이엔 쿠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특히 카이엔 터보 쿠페의 경우에는 이러한 크기의 차량에서 기대하기 힘든 수준의 가속 성능인 정차부터 100km 가속에 3초대가 소요되는 강력한 가속 성능을 이 차량에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도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카이엔 쿠페는 처음 타보는 거고 카이엔은 타봤고 한데, 지금 뒷자리에 앉은 것만으로 느껴봐도 카이엔보다 카이엔 쿠페가 더 스포티한데 더 편해요. 신기할 따름입니다. 바로 그냥 스포츠로 해서 그리고 이게 윈드실드가 카이엔 SUV 대비 좀 더 누웠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카이엔과 비교를 하자면, SUV와 비교를 하자면 약간 좀 좁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누운 대신에 옆으로 좀 더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약간 광각 렌즈 보는 듯한 느낌? 그런 넓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지금 앞차를 보니까 살짝 뭐 모델 X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런 돼지 같은 느낌은 아니고 좀, 그리고 트랙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지금 뒷바퀴나 이 거리도 그렇고 짱짱한 그런 낮은 자세는 나오는군요. 어떤 안정성, 그리고 속도감, 그리고 바깥에서 외부로 전해지는 그런 운전 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깔끔합니다. 그냥 불쾌하게 전해지는 거 전혀 없고요. 자신있게 운전할 수 있는 SUV. 보통 SUV는 이런 차체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리면서 이 이상 달리면 내가 불안해서 속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방향을 전환을 그렇게 급하게 못 한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그 부분이 현저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탔었던 이 MLB 에보 플랫폼을 가진 이 대형 SUV가 뭐 Q8, Q7, 뭐 또 람보르기니는 우루스도 있었고요, 또 벤테이가 있었고 했었는데, 그네들과 비교를 하자면 폭스바겐 안에서 그냥 벤테이가, 우루스, 그리고 카이엔 쿠페, 물론 얘는 터보는 아닙니다만 그냥 차대 플랫폼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편한 거는 얘가 맞고요. 스포츠성으로 놓고 보면 우루스인데, 우루스는 카이엔 터보 쿠페와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 역시나 근데 이 MLB 에보 플랫폼 때문에 차가 갖고 있는 그런 편안하면서도 짱짱한 안정적인 느낌은 되게 좋네요. 이 21인치 휠 타이어 신고서 내부로 전해지는 그런 충격 진동적인 게, 뭐 아까 뒷자리에 앉았을 적엔 파나메라보다 이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전을 해보니까 파나메라보다 앞자리도 편해요. 물론 스포츠성은 걔가 더 높습니다, 파나메라가.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런 가속, 감속, 선회 하는데 느껴지는 움직임이 하나도 이런 좀 어깃장 나는 게 없어서 카이엔 쿠페가 갖고 있는 어쩌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큰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첫 번째는 어디까지나 이런 스타일링을 갖고 있으면서도 크게 손해보지 않은 이 거주성과 적재성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과 맞먹는 장점은 운동 성능, 핸들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음성 명령 이것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에 911이랑 마칸 시승할 적에 제가 이걸 누르고 나서 한 템포 쉬었다가 끝나고 나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포르쉐 코리아로 안내해줘. 그 위치에서 스쿼지 검색, 라인 번호를 선택하십시오. 아무튼 이건 뭐 요령이 있대요. 가시려는 주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니야 취소. 음성 제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룸미러는 차체 사이즈라든지 덩치에 비하면 좀 작죠. 프레임리스 룸미러긴 한데 좀 작은 게 있고요. 그럼에도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걸리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뒤쪽 리어 해치가 쿠페형으로 누웠잖아요. 그래서 뒷시야가 좀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훌륭합니다. 얘가 거의 지금 8단 자동인데 8단에서 5계단을 띄우는군요. 변속 시프팅이 이전에도 이 8단 팁트로닉은 근데 그렇게 거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911의 그 8단 DCT가 너무 좋아갖고 PDK가 카이엔 쿠페에 들어간 8단 자동도 여전히 그냥 한없이 매끄러운, 그럼에도 급 가속하거나 할 때는 정말 지체 없이 지금 한 번에 4단계, 5단계까지 내리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르쉐가 말하는 게 어떤 모든 세그먼트에서 뭐 스포츠카 만든다는 거, 그런 부분이 특히나 이런 파워트레인과 셰시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게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일리 SUV로 쓰는데도 나무랄 데가 없고, 또 덧붙여서 어떤 스포츠 주행, 그런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 SUV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도 이제 5구 계기판은 여전한데, 시인성은 확실히 이 스티어링 휠의 직경 자체가 911보다 좀 크다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보입니다. 이것 역시 좋고, 여기 헤드룸이 달라졌네, 이 램프가. 근데 뭔가 멋지진 않습니다. 약간 이게 뭐야? 무슨 형태를 띈 건 아닌데 이건 몰랐네요. 야, 이 정도면 정말 이전에 마칸이랑 카이엔을 인제에서 타면서도 느꼈었던 부분인데, 마칸은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에 나온 게 페이스리프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지금 안쪽은 거의 접지가 없을 만큼 누웠는데도
최근에 탔던 SUV 중에는 아주 인상적인데요. 아예 그냥 그 슈퍼 럭셔리 브랜드 뭐 컬리넌이라든지 그런 애들을 빼고 본다면 가장 인상적인 SUV인 것 같습니다. 균일하게 포장이 안 된 아스팔트 길을 달리고 있는데 투둑투둑 하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나마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래갖고 이것도 아까 처음에 깔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주행 질감 자체가. 근데 깔끔한 가운데 뭐 하나 놓치는 게 없습니다. 전달은 다 해줘요. 그래서 운전자가 상당히 좀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는 게, 그 부분에서 일단 차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네요. 이제 차가 막히는 구간이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이제 카이엔 쿠페 시승을 했는데요. 카이엔 쿠페는 괜히 카이엔보다 비싸게 나온 게 아닌 것 같고, 단지 이게 무슨 카이엔에서는 돈 주고 옵션으로 추가해야 될 것들을 얘는 비싼 대신 더 준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카이엔의 굉장히 훌륭한 점들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새롭게 탄생한 카이엔 쿠페는 굉장히 더 다양한 기본 사양까지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만족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변식 서스펜션인 PASM이라든지 또 서라운드 뷰까지 포함된 그런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까지, 즉 쿠페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아진 차량 가격을 또 추가된 기본 사양을 통해서 고객분들께 더 많은 만족을 드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 판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가 아니라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요. 우리가 옵션 시트라든지 봤을 적에 느낄 수 있는, 이미 뭐 바로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를 타보면은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운동 성능적인 부분 그리고 승차감적인 부분은, 승차감은 둘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운동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얘가 확실히 좀 더 높다, 더 그 재미로 치면 더 높다라고 대번에 느낄 수 있는 차이가 납니다. 네, 조만간 아까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거의 지금 인테리어는 아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카이엔 쿠페 터보하고 또 카이엔 하이브리드 시승 때 다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